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로봇 이기업 9월 주도주 됩니다. 충분히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달성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이 저점에 있는지, 주도주를 만들 수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모두 받아가셔라.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말씀드리고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로봇 이기업 9월 주도주 됩니다. 일단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두산이 합병을 일단은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멈췄다는 뜻이죠. 두산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이 중단됐으며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 바캡과 두산 로보틱스 간 분할 합병안에 소액주주들이 반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반발했겠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이 반발했을까요? 아니죠. 이 두산 바켓을 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반발을 했겠죠. 두산그룹은 분할 합병을 지속 추진하되 사업구조 개편 방식을 재검토하고 주주와 시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전진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멈추고 다시 앞으로 어떻게 전진할지 고민을 좀 해보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산 측은 차입금 감소 등 재무 건전성 강화, 친환경 중심 에너지 사업 역량 집중,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분할 합병을 하겠다라고 잡았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들한테는 안 와닿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두산 에너빌리티의 부채 비율이 좀 높아진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부채 총액이 부산갑캐 들고 있는 게 약 32%입니다. 적지 않죠. 근데 자본 총액이 두산밥켓이 54%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산 이 부채 총액만큼 이 자본 총액도 32%가 빠지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부채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부채 비율보다 자본 비율이 더 빠지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빠져나가면 너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우리가 동의해줘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냐? 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두산이 하고 싶었던 계획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밥겟과 퓨얼셀이 있어요. 근데 얘는 적자 회사죠, 당장은. 그리고 두산 테스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얘를 좀 살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조금 이 부채를 좀 덜어내자 라는 느낌으로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로 넘기고, 그럼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밥켓을 밑에 두니까 캐시카우죠. 돈을 이렇게 수혈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겠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이 부채를 좀 덜어낼 수 있겠네. 근데 또 자본은 떨어지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은 부채가 없어진다는 부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차입을 조금 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를 목표로 했는데 이게 당장 중단된 거죠. 그럼 중단됐다고 해서 안 하는 거냐? 또 그게 아닙니다. 플랜 B는 지속이고요. 그게 뭐냐면 플랜 B라는 게 어떻게든 간에 지금 플랜 A가 중단됐으니까 두산그룹이 합병은 포기하면서도 두산 밥켓의 지분을 두산 로보틱스로 넘기는 지배구조 개편 B 플랜을 지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두산 밥켓을 넣고 싶다. 이게 플랜 B인 거예요. 아까 전에는
이 두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 개편을 했다면 일단 지금은 얘를 밑으로 넣는 것만 생각해보자. 이게 플랜 B입니다. 그래서 2021년 상장 이후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로보틱스 입장에서 밥캣의 배당 수익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좀 진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배당 수익만 들어도 흑자 전환입니다. 사실 너무 보여주기식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적자 기업에 돈을 수혈해 주면은 성장하기 더 쉽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산그룹은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까지 두산그룹을 이끌 3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을 해서 두산 로보틱스를 어떻게든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의 발판을 해줄 두산 갓캣을 로보틱스 밑으로 넣어서 돈을 수혈해서 성장을 이렇게 빠르게 만들자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밥캣을 자회사로 만들어주기만 하더라도 로보틱스를 크게 지원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수익이다. 배당금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두산 이 플랜 B는 지속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면 땡큐죠. 지금 안 된 상태니까 사실 악재 받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되면 땡큐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혼자서 흑자 전환 못하냐?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혼자서는 흑자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혼자서 진짜 불가능하냐? 아니면 가능하냐? 를 확인해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 혼자서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 4년간 122%의 생산 규모를 확장시키며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파일을 늘리기 위한 내실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보통 매출의 한 60%가 이 수출에서 잡힙니다. 내수가 아니라 해외에서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수원 공장의 생산 캐파는 지난 2021년부터 24년까지 122.2%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24년 기준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목표치예요. 24년에 요 정도 생산이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치면 122%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얼만데 21년에 1800대, 22년에 2200대, 23년에 3200대. 그러니까 이게 외주까지 포함이에요. 자체 생산 능력에 외주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24년에 약 4000대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00대에서 4000대까지 해서 사실 이게 122%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정도 성장세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2024년 컨센서스로 전년 대비 74% 증가한 매출액이 1170억 원에서 1250억 원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얼마 정도는. 그리고 2025년에는 또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5% 오른 2640억 원을 예상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안에서 흑전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결정 짓는 건 실제 이 생산 캐파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한번 열어봤습니다. 생산 캐파고요. 22년, 23년, 24년 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생산 캐파는 사실 뭐 반기랑 하반기랑 상반기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22년에 보니까 2200대. 그래서 목표치 맞나요? 22년 목표치가 2200대, 3200대, 그 다음 4000대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외주까지 2200대 확인, 23년도에 3200대 확인 늘어났네요. 여기까지 계획이 맞았습니다. 그럼 24년입니다. 여기서 4000대를 찍어야겠죠. 확인해보니까 어때요? 똑같이 3200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4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했던 수치에 도달을 못했다. 왜냐면 외주 포함해서 4000대였는데 3200대 그대로 지금 반기니까 그런 상태다. 일단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성장을 못했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 가동률이라고 하죠. 공장이 뭐 10명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총 몇 명 일하고 있니?
이걸 가동률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22년도에 71%, 23년도에 확 꺾였다가 다시 전고점 돌파하면서 7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총으로 따지면 이때는 외주가 많다 보니까 총 한 80% 넘어갔지만 이때는 외주가 좀 떨어지고 이 자체적인 공장 가동률이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외주랑 자체적 생산하는 거랑 단가로 보면은 이게 훨씬 낫겠죠. 당연히 외주 맡기는 거보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긍정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캐파는 늘어갈 전망이 없나요? 올해 끝입니까? 성장 멈춘 건가요? 물어볼 수 있는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상반기예요. 예, 상반기에 이 캐파를 공개를 한 거고 하반기에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수요 대응을 위해 수원 공장 생산 능력을 약 2배 늘리며 2200대인데 이거를 그 이상 2배로 늘리는 거죠. 자동화 셀 설비 구축으로 생산 효율성을 상승시킬 전망입니다. 그래서 증설의 핵심은 공장 2층에 자동화 셀 설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약 2200대에서 4000대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계획이 총 4000대였는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외주까지 1000대 합치면 한 5000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고 수원 공장에서 조인트 모듈 셀 조립, 그 다음에 로봇 팔 조립, 그 다음 시운전 테스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정밀도를 향상하고 외관에 문제 없나, 소프트웨어 돌아가는 거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제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 테스트, 정밀도 향상, 마지막 테스트 끝. 자재 창고에서 생산 라인으로 부품을 옮기거나 모듈 공정이 완료된 로봇을 창고로 이송 적재하는 과정도 자동화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상태가 뭐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죠. 지금 증설을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도모하지만 누가 봐도 여기 안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사실 R&D 연구개발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안에 투자 비용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들어가게 생겼죠. 근데 결론은 뭐다? 계획했던 대로 증설은 된다. 공장 늘어난다. 그래서 2024년 말까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122%를 상회하거나 122% 수준이 되거나 분명 그 정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충분히 뭐예요? 흑자 전환된 기대감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까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이 재무제표입니다. 이거를 제가 정확히 말하면 손익계산서죠. 제가 열어보고 왔는데 이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간단하게 우리는 뭐 깊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영업의 수익도 있을 거고 뭐 영업 비용도 있을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은 이거거든요. 매출액에서 원가가 얼마고 이 원가 빼니까 얼마 이익이 났고 그 얼마 이익 난 거에서 실제 판관비를 빼니까 얼마 남니? 이게 영업이익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사실 뭐 엄청나게 차이는 없지만 조금 늘었어요. 그죠? 23년 대비해서 같은 반기라고 쳤을 때 조금 늘었습니다. 거기 늘어난 거 확인. 그리고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늘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매출 원가 조금 늘었는데 사실 여기 매출과 매출 원가는 큰 차이가 엄청나게 막 다이나믹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뭐 차이가 나는 만큼 조금 낮습니다. 확인했죠. 아 그렇네요. 매출 총이익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늘어난 만큼 증가했다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가장 다이나믹하게 바뀐 부분이 뭐냐면 바로 판관비죠.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관비를 보면은 실적은 오히려 늘었는데 판관비는 지금 얼마 늘었어요? 거의 뭐 30%에서 한 40%가량 늘어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판관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 판관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웬만한 비용들은 다 판관비에 들어갑니다. 흔히 인건비, 그다음에 연구개발 비용 등등등등 해가지고 대부분들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돈을 많이 썼다는 거죠. 실제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하고 연구개발도 많이 하고 인력도 많이 쓰고 했기 때문에 비용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질적인 성장은 충분히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단기적인 투자 비용이 크게 늘지 않으면 단기적인 판관비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리 이 안에서 실적에 대한 성장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지금 적자폭 자체가 사실 뭐 많지 않아요. 뭐 해봤자 뭐 100억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판관비를 본다고 했을 때는 이 당시가 지금 159억 누적으로 159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로 봤을 땐 86억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규모만 조금 줄여도 흑자 전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량 증가하고 가동률 증가하고 판관비 좀 떨어지고 하면은 충분히 기대감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협동로봇 관련해서는 신제품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산로보틱스, 하나로보틱스, 레인보로보틱스 등등 해서 국내 협동로봇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로보틱스는 HCR 10L, 10L이죠. 파우더 코팅 분체 도장, 팔레타이징, 팔레트 적재. 팔레트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뭐 지게차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한 플라스틱 뭐 있죠, 판 같은 거 꽂죠, 꽂아서 뭐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그걸 팔레트라고 합니다. 용접 등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누가 봐도 사람이 하기에 조금 위험하고 사람이 하기 조금 힘든 것들을 로봇이 대준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로보틱스가 올해 5월 출시한 P 시리즈는 팔레트 적재 특화를 위해 더 무거운 물체를 더 높게 들어올리는 모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기 좀 힘든 것들을 대신해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은 넓은 작업 반경이 요구되는 용접, 물류 머스탠딩, 그 다음에 이송 공정 등에 적합한 로봇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동 로봇 기업들도 모두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고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결론 얘기하자면 두산로보틱스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구간처럼 두산바켓이랑 합병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기대감이 있지만 지금 이미 중단했고 철회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빠진 거예요. 왜? 원래 이 구간이 있었지만 실망 매물이 더 나왔겠죠. 네가 그렇지. 근데 지금 구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나쁘지 않다고? 사람들이 실적 가지고 뭐라고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지금 실적이 71억, 132억, 192억 적자 내는 상태입니다. 근데 올해 매출액이 얼마 늘어요? 2배 이상 늘죠. 1250억, 11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반기에 생산량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올해 만약에 이 적자가 해소가 안 되더라도 충분히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생산량이 증가되면은 내년에는 충분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 판관비 좀 줄고 매출 더 늘고 순이익 좀 더 늘고 하면은 두산바켓은 들어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자체적으로도 이 충분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충분히 긍정적으로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기서 무조건 갑자기 막 크게 올라갑니다가 아니라 올해 충분히 흑자 전환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추세적인 반등이나 상승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두산로보틱스 지금 구간에서 이제 자체적인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되고 두산바켓은 넣으면 땡큐고 뭐 아니면 말고 라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합니다. 왜? 안 돼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미 지금 주가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반영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되면 땡큐고 아니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두산로보틱스의 자체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 언제부터? 24년 하반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사실 적을 데도 없어요. 무료고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저희가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무료니까요. 꼭 모두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20일, 19일, 13일, 10일, 11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모든 자료 다 무료로 올려드릴 거니까 꼭꼭꼭 확인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